이게 뭐니? 녹화한 게 다 날아가서 뒷부분 새로 찍는다. 다시 봅시다. 자, 별의 진화. 별의 진화.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별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별의 질량은 별의 연료 같은 거라고. 별의 연료이기 때문에 별의 수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얘는 별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거야. 별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 별의 수명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T라고 쓴다면 별의 수명은 질량에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거지. 수명은 별의 질량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하지만 별이 내보내는 별빛, 광도, 그걸 광도라고 하는데, 광도는 이제 쓰는 거거든. 연료를 사용하는 거니까 광도가 크면 클수록 수명은 당연히 짧아져야 돼. 근데 별의 광도라는 게 질량 세제곱에서 네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별의 수명은 질량 제곱에서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이거라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 이거에서 별의 진화 과정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거라고. 별의 진화 과정은 진화 과정이 아니라 수명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별의 진화는 질량이 결정을 한다. 그럼 별이 어떻게 생기냐? 자, 우주에 성간 물질이 있단 말이야. 성간 물질들이 있는데 이 성간 물질이 뭐냐?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가스, 먼지, 티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했었냐면 우주를 관측하게 되면 우주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랬잖아. 거의 일정한데 10만 분의 1 정도로 불균일한 공간이 있었다고. 그 공간에서 이 성간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래서 얘를 모이게 하는 이런 힘을 만나는 힘이니까 중력인데 모여들었다 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다 보니까 성간 물질이 모여서 마치 얘가 구름처럼 보여. 그거를 성운이라고 불렀다고. 성운이 생긴다. 근데 성운이 또 막 갖다 때려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시별이 탄생을 하게 돼. 원시별이 탄생을 한다. 근데 이 원시별이라고 하는 애는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중심에서 안으로 작용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있고 안에 기체들이 있었으니까 기체들이 작용하는 기체 내부 압력이 있을 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했었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니까 별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겠지. 얘가 쪼그라들기 시작한다고. 그럼 얘가 쪼그라드니까 별의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져. 그리고 막 갖다 때려 박으니까 온도는 점점점 높아진다고. 이렇게 점점점점 온도가 높아져. 점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다가 진짜 별이 되는 걸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계열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부 온도가 최소한 1000만 도 이상은 돼야만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중심부 온도가 최소한 1000만 도 이상은 돼야 주계열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럼 왜 1000만 도 이상이 필요했냐? 이 1000만 도 이상이 돼야만 뭐를 할 수 있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그래야만 일어날 수 있었다 이거라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보면 수소 4개가 뭉쳐서 헬륨으로 바뀌어. 그리고 질량 일부가 남는다고. 요때 남는 질량이 에너지를 낸다. 그리고 이는 mc 스퀘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라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별이라고 하는 건 주계열성을 별이라고 부른다. 주계열성을 별이라고 불러. 그런데 원시별이 그럼 무조건 주계열이 되냐? 그렇진 않아. 별의 질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너무 작으면 주계열이 되지 못해. 근데 이 비교가 되는 질량이 뭐냐면 태양 질량이거든. 그래서 태양 질량의 8% 이하가 되면 주계열이 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죽어버린다고. 주계열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별을 갈색 외성이라고 불러. 갈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주계열성도 원시별처럼 똑같이 내부 구조를 보면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중심부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다 쓸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럼 바깥쪽으로 기체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지. 얘네가 평형 상태가 돼.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아. 근데 실제로는 조금 변하거든. 실제로는 조금 변하는데 보통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이제 이 다음 과정이 갈려. 이 다음 과정이 이제 어떻게 갈리냐?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인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인지에 따라서 태양 정도 질량이 되면 적색 거성이 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적색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돼. 적색 초거성. 그래서 적색 거성과 적색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이 중간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 과정에서는 자, 수소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중심부에는 헬륨으로만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원시별이 주기율 되려고 뭐 했었어? 수축했지? 수축해서 온도를 높였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야 온도가 높아지거든. 그리고 이 바깥쪽에서는 가운데서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핵에서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다 해서 이거 수소 각연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바깥쪽에는 수소가 분포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점점점 팽창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별의 반지름은 커지는데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고 있고 별의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지고 있어. 그러다가 1억 도에 도달하면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거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헬륨 핵융합을 하게 된다고. 근데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헬륨 핵융합이 마지막 핵융합이야.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에서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고 바깥쪽에서는 헬륨, 다시 바깥쪽에서는 수소가 이렇게 분포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수소가 분포하는 상황. 근데 적색 초거성 단계가 되면 적색 초거성에서는 중심부에서 얘는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철까지 만들어. 그리고 요거보다 가벼운 뭐 규소라든가 뭐 산소 이런 애들이 쭉쭉쭉 돼갖고 가장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는 상황이지. 근데 이 적색 초고성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지 못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성 단계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은 적색 거성이 끝났어. 그럼 이제 핵융합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 별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별의 부피가 팽창 수축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니까 얘가 멀리서 보면 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는 걸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변한다고 해서 이런 단계를 맥동 변광성이라고 부른다. 맥동 변광성. 그렇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 빡 찢어져 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고리 모양의 성운이 돼. 이렇게 고리 모양의 성운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 있던 부분만 이렇게 똥 남는다고. 요걸 이제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얘는 주로 탄소. 그래서 얘는 압력이 세니까 뭐 다이아몬드라 그랬지?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을 거로 추정을 한다. 근데 초고성 같은 경우는 얘는 밝았다 어두웠다가 아니라 그냥 한번 빡 밝아지고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폭발 변광성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단계별을 초신성이라고 불러. 초신성. 그래서 밝기 변화 그래프가 빡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얘는 또 질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시 또 두 갈래로 갈린다. 질량이 적당히 컸으면 중성자별이 되는 거고 질량이 많이 컸으면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이 이렇게 된다.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다시 요 위쪽에 쓴 애들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 되고 얘네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된다 이거라고. 그리고 폭발 변광성 2단계 초신성 폭발이라고도 한다고.
폭발 변광성 2단계 때, 요때 만들어지는 게, 이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만들어지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 그리고 이때 철을 전 우주로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거라고. 철은 저때 공급을 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이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 별의 진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별의 진화 과정이 결정이 되는데 이 진화 과정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질량이라고.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별의 진화 과정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별 만들었잖아. 별 만들었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별 걔가 누구야? 태양이지. 그럼 이제 태양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잖아. 태양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걸 보게 되면 자, 태양계의 형성이야. 태양계가 형성되는 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태양계가 만들어진 걸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가장 이제 그럴듯한 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성운설이야. 정확하게는 미행성 응집설이라고 하는 건데 미행성 응집설. 자, 우주 공간에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모여들기 시작한 거지. 모여들면서 이제 막 부딪히다 보면 얘가 부딪히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운데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회전 원반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얘가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뭉쳐지는 것들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미행성체들이 바깥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한다. 미행성체들이 날아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태양계를 구성했다 이건데 그러면 얘가 날아갈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랬잖아. 무거운 애하고 가벼운 애 중에 누가 멀리 간다? 가벼운 게 멀리 간다. 그래서 어느 일정 지점을 경계로 봤더니 상대적으로 앞쪽에는 무거운 산소나 규소들이 몰려 있었고 뒤쪽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들이 몰려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앞쪽에 산소나 규소로 만들어진 규산염 행성이 생긴다 그랬었고 수소나 헬륨으로 된 수소형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거라 그랬지. 근데 규산염 행성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뭐다? 그치?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여기는 정확하게는 이제 목성형 행성이지. 정확하게는 이제 목성과 토성만 얘기하지만 천왕성, 해왕성 해당하지 않지. 그냥 보통 목성 행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목성형 행성들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들의 특징을 잠깐 비교해 보면 자,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 질량, 부피, 반지름 이런 건 죄다 목성형이 커. 그런데 지구형은 껍데기가 돌로 돼 있고 얘는 껍데기가 기체로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도는 지구형이 더 컸다고. 지구형이 밀도는 더 컸다. 그리고 얘가 데리고 있는 위성의 개수는 압도적으로 목성형이 많았지. 그리고 목성형들은 자전 속도가 빨라. 그래서 자전 주기가 짧았다고. 자전 주기가 짧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그래. 목성형 행성들은 줄무늬가 생길 수 있다 그랬지? 줄무늬.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그래서 공전 중인 얘네가 더 길게 나타난다 이거라고.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대략적인 특징. 근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보고 나서 성운설의 순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성운설 그림이 여러 장 나오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구나. 요거 알아야 된다 그랬다.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럼 이제 행성 만들었어. 그럼 행성 만든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야? 우리 지구잖아. 그러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진화하냐? 원시 지구의 진화를 얘기하겠다 이거지. 원시 지구가 이제 진화를 한다 이거야. 자, 우주 공간에서 성운들,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모여. 그래서 부딪힌다 그랬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미행성체가 생겼다고. 시작이 미행성체의 충돌부터 시작을 한다. 미행성체들이 때려박기 시작한다. 미행성체들이 부딪혀. 그러면 온도가 점점점 어떻게 돼? 높아지겠네. 자, 그래서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명확한 건 아니지만 교과서에서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다고. 마그마 바다 상태가 되니까 지구에서 화산 폭발이 활발한데
화산 폭발이 나오게 되면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화산재가 나오게 되면 빛을 차단을 잘해서 화산재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수 있어. 근데 화산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온도는 낮아져. 그래서 얘가 좀 더 우세한 반응이 돼. 그러니까 자, 요 시기까지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마그마 바다 시기 이후에는 지구의 온도가 하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지. 온도가 하강하다 보니까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 지각이 형성이 돼. 근데 생각해봐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땅은 껍데기잖아. 그럼 껍데기보다 먼저 만들어지는 건 뭐야? 속이지. 그러니까 안쪽에서 멘틀과 핵이 먼저 생겨. 멘틀과 핵이 분리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면서 가라앉는다. 즉 밀도 차에 의해서 얘가 분류가 된다 이거야. 밀도 차에서. 그래서 멘틀은 산소나 규소로 돼 있고 핵은 주로 철들로 몰려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라고. 그리고 이때 나온 수증기들이 죄다 나중에 이제 구름으로 바뀌어서 지구상에 비를 뿌리기 시작해. 그래서 원시 해양이 형성이 된다 이거지.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근데 생명체가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물이거든. 그러니까 원시해양 형성된 이후에 생명체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지구를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단 말이야.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지구의 자기장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외핵.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지각, 멘틀, 핵인데, 핵이 이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어. 근데 외핵이 액체 상태로 돼 있거든. 그 외핵이 돌다 보니까 지구에 자기장이 생겨. 그러니까 핵이 분리된 이후에 지구에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또 하나, 미행성체 충돌이 가장 활발한 건 이때였지만 이 시기 이후에도 미행성체는 충돌은 했다. 그러니까 점점점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는 건 지구의 질량과 크기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저 때까지는 증가를 했었다 이거지. 자, 또 하나, 요 시기 때 미행성 충돌에서 마그마 바다가 생기는 이 시기 때, 이때 이제 원시 대기 성분은, 자, 지구에 아직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유해 물질들은, 유해 자외선 이런 거, 유해 빛들, 그러니까 감마선, 엑스선 이런 방사선 차단을 못 한다. 초기 대기에는. 그죠? 원시 대기 때는 우주에서 공급된 뭐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수소 이런 애들이 주로 있었거든. 근데 현재 대기를 보면 현재 대기에는 주로 누가 많냐면 질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산소고 그 다음이 아르곤이야. 근데 얘네 둘이가 거의 99.99%거든. 그럼 왜 이렇게 막 변해버렸냐? 이때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강한 빛들이 우주에서 막 들어왔어. 그래서 얘네를 쪼개기 시작해. 해리시킨다고. 그래서 얘가 수소하고 산소, 얘는 됐고 탄소하고 수소, 얘는 질소하고 수소 이렇게 있다고. 얘는 이제 이중결합, 이제 나중에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결합력이 강하다 보니까 잘 쪼개지지 않았다. 자, 그 중에서 수소 얘네는 가벼우니까 죄다 어디로? 우주로 날아가게 됐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질소 얘는 안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왔고, 그리고 탄소하고 산소는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됐는데, 그럼 옛날에 많았던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갔냐 이거잖아. 얘는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에 용해되기 시작한다. 물에 녹아서 줄기 시작했다 이거야. 물에 녹았기 때문에 줄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산소는 어디서 나왔냐? 얘는 광합성 때문에 늘어난 거야. 광합성 때문에 늘어난 거고, 아르곤은 칼륨의 핵붕괴 때문에 생겼는데, 그거는 안 한다. 그래서 보통 산소까지만 얘기한다.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시험 문제에 이쁘게 내려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지. 그래프로 주는 게 낫다고. 자, 기체 분압, 양인데. 자, 옛날에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지 않는 게 질소. 자, 옛날엔 많이 있었지만 줄어든 게 얘가 이산화탄소. 자, 대기 중에는 없었지만 갑자기 늘어난 게 얘가 산소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이 시점은 지구의 산소가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대기 중에 산소가 출현한 시점을 얘기한다. 지구의 산소는 이거보다 전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의 변화는, 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 하지만 비율은 변화를 했지. 비율은 변화를 했어. 자,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광합성의 영향을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 광합성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주된 원인은, 얘 감소의 주된 원인은 뭐 때문이다? 해수 용해 때문이다 이거지. 해수 용해 때문에 형성이 되었다 이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지금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수업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서머리 형태로 그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이제 최소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죠. 예.